물론 저는 공휴일인 추석 연휴에도 제 수업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녹화된 거를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날 때 수업을 들으면 되죠. 이번 시간은 챕터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제 키워드 및 출제 경향,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예방교육이 있고요. 여기서 한 문항 정도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록 기준, 등록의 절차,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무등록 중개업 이래가지고 여기서도 한 문항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를 보겠습니다. 결격 사유 여부 판단을 하면서 이런 공인중개사는 결격 사유가 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한 문항 정도 이제 출제가 될 예상입니다. 용어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용어를 알아야 이 중개사무소 법령과 실무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려는 자가 되겠고요. 분사무소와 책임자가 되려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교육.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려는 자는 미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수교육.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수. 등록을 볼게요.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등록관청에 비치된 공적 장부에 기재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얘기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다음에 용어는 임원입니다. 임원. 상법상 회사 중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이사를 말하고요. 협동조합의 이사도 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 상법상 회사 중 한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이사를 말하고요. 사원이라고도 합니다. 징역금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강제 노역을 하는 것을 징역, 작업을 과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을 금고라고 합니다. 금고. 특별사면, 일반사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선고되었거나 집행되고 있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을 특별사면이라고 하고, 특정한 범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일정 시점에서 사면하는 것은 일반사면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 정상을 참작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가 되겠죠. 초범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상 참작을 해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고유예, 비교적 범죄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선고유예라고 합니다. 기업 공인중개사의 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의 교육, 실무교육이 있는데요. 실무교육의 실시권자,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대상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원의 전원. 세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 4번, 소속 공인중개사. 이수 시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원이 되겠고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임원 또는 사원은 공인중개사 여부에 관계없이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 수습이라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 수습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만 받으면 되고 실무 수습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무 수습 제도는 2016년 1월 29일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긴 하였지만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실무 수습의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실무 수습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재교육이 있는데요. 폐업 신고 후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재교육이 되겠죠. 다음, 실무교육 및 내용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고요.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이 있고요.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가 실시를 하고요. 대상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말하고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보조는 연수교육의 대상자가 아니다. 중개보조는 연수교육의 대상자가 아니다. 3번 통지.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네 번째, 연수교육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 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법, 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이 있고요. 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위반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직무교육 실시권자.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를 합니다. 대상자 및 이수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조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직무교육의 면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직무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 내용으로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 윤리를 교육으로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 지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지침. 교육의 지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지침의 내용을 보겠어요. 교육 목적, 교육 대상,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이 있고요. 강사의 자격, 수강료, 수강 신청, 출결 확인, 교육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가 있고, 그 밖에 균형 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교육의 실시인데 이거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첫 번째, 교육의 실시. 두 번째, 교육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번, 부동산 거래 사고를 위한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모두 실시할 수 있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다. 교육비를 지원할 수가 있다. 또 중요한 거는 중개보조원도요. 예방교육의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중개보조원도 예방교육의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비 지원 이번에 동그라미 2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여기요. 니은 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이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한정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한정합니다. 교육 일시 등의 통지를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어떤 거? 부동산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의의 등록의 개념을 보자면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된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자가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 장부에 기재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하는 거죠.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 관계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한 등록. 등록의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 요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획에 대한 효력 요건은 아니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해서 체결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기속행위죠. 가속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개설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해당되지 않는 거, 이 네 가지
포함되면 개설 등록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한 경우,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디귿 개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리을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였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여야 된다. 중개업의 등록인데요. 중개업의 등록. 이게 1983년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이 법령인데 중개업의 허가를 취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요.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로 전환이 됐어요. 19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 난립으로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중개업의 허가를 제한을 했었는데 등록제를 취하고 있는 현재는 관청은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설 등록을 해준다. 적합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이제 공익을 해치거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지만 등록제를 취하면서 이제 적합할 때만 내주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신 전속성을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일신 전속성을 갖기 때문에 타인에게 상속, 증여,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등록 신청자 및 등록 관청을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소속은 금지가 되어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인 상태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인 상태에서 개인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죠.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4번 등록 기준을 갖춘 외국인 및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등록 신청자 및 등록 관청에서 등록 관청을 보겠습니다. 등록 관청 중개업을 영위하라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광역시장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되고요. 광역시장은 시도지사이며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를 합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요.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에서는 시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읍이나 면에서는 군수가 등록관청이 됩니다. 주의할 게 있는데 시도지사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는 등록관청이 교부를 합니다. 네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은 주된 공인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및 휴폐업의 신고를 모두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 관청에서 해야 합니다. 주의할 게 있는데 시도지사인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도지사가 교부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는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춰야 할 요건을 얘기하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교육이 있어요. 실무교육.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중개사무소 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확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 등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 건축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를 하고요. 건물,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을 합니다. 중개사무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 1번 원칙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는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사용권 확보.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할 게 있는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건물임을 요하지는 않으니까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면 미등기 건물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허가 건물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사용권은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뿐만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대차도 허용이 되고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차한 건물이라도 등록 신청자가 사용 승낙을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인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거.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선정하기 전에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상법에 규정된 회사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는 임원이고요. 한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는 무한책임 사원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법인이어야 하고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법 제14조 규정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첫 번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겸업의 제한을 받는다. 겸업의 제한.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인 법인을 설립해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법 제14조에 규정된 것 외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개설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에도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이 있는데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1번 상업용 건물 및 주택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2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했을 때. 네 번째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했을 때. 다섯 번째,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일 때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그 밖의 법령에 의해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알선입니다. 이거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면서 대표자를 제한 임원 또는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표자가 될 수 없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1에서 3명일 경우, 1명 이상 4명에서 6명일 경우, 2명 이상 7에서 9명인 경우, 3명 이상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가로 네 번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동그라미 1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번, 분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책임자가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번,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는 경우 5번이죠. 건축물 대장,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하고요.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 준공 검사, 준공인가,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합니다.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협동조합의 기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법 제2조 정의를 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뭐예요?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제1호의 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제4조 법인격과 주소 협동조합 연합회 및 제15조 제1항을 적용받는 2종 협동조합 연합회 이거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2항에 적용받는 법인으로 한다. 다음 2번이죠. 2번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및 제115조의 제8항에 적용을 받는 2종 협동조합 연합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합니다. 제5조 설립신고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을 하고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 2의 신고 확인 중에 발급 등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